오늘 블랙파일에서 들려드릴 내용은 FBI 역사상 가장 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언급된 보잉 727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DB 쿠퍼의 공중납치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상 몸값을 요구하며 비행기를 납치했던 최초의 인물이었죠. 그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고 미국은 2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죠. 1971년 11월 24일 수요일 추수감사절 전날 댄 쿠퍼라는 남자가 현금을 사용하여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가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 편도 티켓을 $20에 구매했습니다. 쿠퍼는 40대 중반으로 비즈니스 정장, 검은색 레인코트, 갈색 신발, 흰색 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쿠퍼는 검은색 서류 가방과 종이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올라 맨 마지막 줄 가운데 18시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에는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함께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그는 버번 위스키와 소다를 주문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오후 3시 조금 지나서 쿠퍼는 승무원인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쪽지를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지만 쿠퍼는 그녀의 눈을 무섭게 쳐다보며 그 쪽지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확인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폭탄이 있으니 내 지시에 따르라 라는 내용이었고 놀란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쿠퍼는 폭탄이 서류 가방에 있다고 말했고 쿠퍼는 그녀의 동료인 티나까지 불러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자 전선으로 둘러싸인 붉은색 막대기들이 보였고 정말로 폭탄이 들어있었죠. 그는 2개의 전선의 맨 끝을 잡고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후 쿠퍼는 승무원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적어서 기장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와 뒤로 매는 낙하산 2개 20만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배낭에 넣어서 준비해 놓아라. 그리고 시애틀 공항에 착륙하면 연료를 바로 채울 수 있게 연료 트럭도 준비해 놓아라. 승무원은 쿠퍼의 지시에 따라 기장에게 곧바로 내용을 전달했고 항공기 테러 예고 사건임을 인지한 기장 윌리엄 에이스컷은 승무원을 안심시킨 뒤 시애틀 타코마 공항의 관제탑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신고를 받은 타코마 공항 관제탑은 지역 및 연방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쿠퍼가 20만 달러를 $20 지폐로만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쿠퍼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담배 한 갑을 거의 다 피우면서 버번을 마시며 침착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시애틀에 착륙했고 쿠퍼는 비행기에 탄 36명의 승객을 돈과 자신이 요청했던 낙하산으로 교환했습니다. 쿠퍼는 승무원 몇 명을 비행기에 태우고 멕시코시티로 이륙시키려 했지만 거기까지 가기엔 연료가 부족하다는 기장의 말에 네바다주의 리노국제공항을 경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쿠퍼는 이륙 후 1만 피트 약 3000m 이하 고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모든 승무원을 조종실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객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지시했죠. 저녁 8시가 조금 지나서 비행기가 시애틀과 네바다주 리노 사이 어딘가에 있을 때 계단문 경고등이 깜박이면서 후방 계단이 열렸습니다. 보잉 727은 1971년에 뒷문 계단이 있는 몇 안 되는 상업용 비행기 중 하나였죠. 쿠퍼는 보잉 727 뒷문에서 낙하산 2개와 돈을 들고 뛰어내렸고 다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쿠퍼가 뛰어내리기 전에 검은색 JC 펜이 클립을 낀 넥타이를 벗었다는 것이죠. FBI가 DNA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북서부 납치의 약자인 노르작으로 명명되었고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는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FBI는 댄 쿠퍼의 낙하 지점을 예상하여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지만 그곳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었기 때문에 당국은 전혀 쿠퍼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FBI는 쿠퍼를 추적하기 위해 그가 탈취한 $20 지폐의 일련 번호를 금융기관과 정부기관 및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일련 번호가 같은 지폐를 찾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내걸기도 했죠. $20 지폐에 대한 관심은 엄청났지만 그 누구도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쿠퍼가 탈출한 지 9년 후인 1980년 브라이언 잉그램이라는 어린 소년이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20 지폐로 가득 찬 썩은 꾸러미 3개를 발견합니다. 금액은 총 $5,800. 소년은 티나바 해변에서 아버지와 함께 모닥불을 피우다가 이 지폐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FBI는 흥분이 가라앉자 그 돈을 보고 더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였습니다. 돈이 어떻게 해서 투하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되었을까? 이 지도를 보면 쿠퍼가 돈 일부를 떨어뜨렸고 그 돈이 루이스 강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묶음들은 콜롬비아 강을 따라 더 하류로 흘러가 마침내 티나바에 있는 해안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3개의 현금 꾸러미가 같은 해변에 정확히 같은 장소에 놓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잉그램이 그 묶음을 발견했을 때 묶음을 묶어두었던 고무줄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2009년에 실시한 실험에서 이 브랜드의 고무줄은 1년 이상 야외나 물에 노출되면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쿠퍼나 다른 누군가가 고의로 돈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쿠퍼는 살아남아 돈을 직접 묻었을까요? 결국 FBI는 주변 해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납치 사건 이후 1년 동안 FBI의 여러 통의 편지가 발송되었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시애틀 타임즈 등에서 범죄를 자백하거나 최근 사망한 DB 쿠퍼를 추모하거나 자신이 그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1972년 11월 도널드 실베스터 머피와 윌리엄 존 루이스라는 두 남성이 쿠퍼를 사칭하고 그의 모든 이야기를 블로이드 신문에 판매한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전국에 단서가 추적되었고 수사 초기 5년 동안 8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결국 24명을 제외한 모든 용의자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DB라는 이니셜이 이 사건과 실제적인 관련이 없으며 FBI는 그 이니셜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실수로 인해 그가 비행기표를 구매할 때 댄 쿠퍼라고 소개했는데 DB 쿠퍼라고 불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쿠퍼의 신체적 특징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명의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그와 몇 시간씩 함께 있었고 납치 사건이 발생한 날 밤 별도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쿠퍼에 대해 거의 동일한 묘사를 했습니다. 키는 160에서 180cm, 몸무게는 70에서 80kg, 나이는 40대 중반, 눈은 갈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그와 접촉한 사람들도 비슷한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특별한 악센트는 없었지만 지적인 어휘를 구사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리처드 플로이드 맥코이로 전 FBI 요원 러셀 칼라메와 전 연방보호관찰관 버니가 가장 유력하게 찍었던 용의자입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한 책까지 썼습니다. 쿠퍼가 탈출한 지 5개월 후인 1972년 4월 FBI는 비행기 납치 혐의로 리처드 플로이드 맥코이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맥코이의 강도 사건은 쿠퍼의 강도 사건과 확실히 유사합니다. 쿠퍼처럼 맥코이도 비행기를 납치하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맥코이는 쿠퍼가 뛰어내린 것과 같은 비행기인 보잉 727의 뒤쪽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또한 쿠퍼처럼 맥코이는 낙하산 4개를 요청했고 강도 사건 내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승무원에게 폭탄이 기내에 있다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쿠퍼와 맥코이의 메모에는 장난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또 다른 수상한 우연은 두 범죄 모두 맥코이가 재학 중이던 브리검 영 대학교가 방학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맥코이가 쿠퍼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FBI는 결국 맥코이를 쿠퍼 사건의 용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승무원들이 묘사한 쿠퍼에 대한 묘사와 맥코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듀안 웨버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자신이 DB 쿠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존은 죽기 직전 듀안이 자신을 끌어안고 당신에게 비밀 하나 말해줄게요. 저는 댄 쿠퍼예요.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폭로로 존은 명확한 단서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죠. 조의 말에 따르면 듀안은 비행기에 지문을 남겼던 것에 대한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다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죠. 듀안의 필적은 도서관에 있는 DB 쿠퍼에 대한 책 여백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존은 또한 듀안이 티나바 해변 돈이 발견된 장소로 자신을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은 듀안이 오래된 노스웨스트 항공 티켓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웨버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신체적 특징이 일치했으며 1971년 당시 47세였습니다. 그러나 웨버의 지문은 보잉 727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하자면 727에서 확보한 지문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쿠퍼의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웨버의 DNA는 넥타이 핀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넥타이 핀에 묻은 DNA가 실제로 납치범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FBI가 한때 훨씬 더 좋은 DNA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담배꽁초 8개가 수거되었는데 그 안에 모두 쿠퍼의 DNA가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증거가 어느 시점에 사라져서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케네스 크리스티안센입니다. 2003년에 그의 형이 그와 쿠퍼 사이에 특정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낙하산병으로 잠시 복무했고 1953년부터는 노스웨스트 항공에서 정비사와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보잉 727 납치 사건 당시 45세였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는데 쿠퍼도 왼손잡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퍼는 왼손을 사용하여 서류 가방을 만졌고 그가 비행기에 두고 온 클립형 넥타이는 왼쪽에 있는 넥타이 걸쇠를 달아 고정했습니다. 크리스티안센은 1994년에 죽기 직전에 동생에게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말해줄 수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가족은 그의 은행 계좌에서 $20만 넘는 돈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승무원이었던 플로렌스 샤프너는 크리스티안센의 사진이 쿠퍼와 매우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안센은 쿠퍼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도 작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을 팔아서 번 돈이 엄청난 액수였고 거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납치 사건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사건은 오늘날에도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수백 명밖에 살지 않는 조용한 마을 아리엘 워싱턴은 D.B. 쿠퍼의 전설의 성지입니다. 1974년부터 매년 이곳 잡화점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토요일에 쿠퍼를 기리는 파티가 열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는 아리엘 워싱턴을 지도에 올렸고 그는 이 미제 사건을 전설로 만들었죠. 밤에 폭우 속에서 로퍼를 신고 727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얼마나 대담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쿠퍼는 정말 40대 중반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였을까요? 2016년에 FBI는 패배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퍼는 지금 이 시간에도 멕시코 해변에 앉아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뉴스를 보며 웃고 있을까요? D.B. 쿠퍼. 그는 단 한 번의 범죄로 FBI를 무릎 꿇렸고 이름 하나만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떠났고 진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진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숨겨진 사건과 미제로 남은 이야기들, 그리고 당신이 몰랐던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 블랙파일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파일에서 또 다른 비밀을 열겠습니다.